근골격계 진료 관련 용어. 항진균제. 진균의 생장을 저해하는 물질로 구조적 특성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정확한 작용 기전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도 있어 종종 드러그 리퍼지셔닝에 의해 새로운 항균제로 용도가 변경되는 사례가 있다. 화농성. 고름 형성을 유도하는 세균 감염을 의미한다. 화농은 될 화의 고름농의 한자어로 고름이 형성되었다는 뜻이다. 모든 세균 감염이 고름 형성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름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를 특별히 화농성이라고 부른다. 퇴행성 관절염.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의 점진적인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인해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 등의 손상이 일어나서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관절의 염증성 질환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다. 퇴행성. 몸의 기관이 많이 사용되거나 노화하여 그 기능이 퇴화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통풍. 혈액 내에 요산 음식을 통해 섭취되는 퓨린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요산염 결정이 관절의 연골, 힘줄, 주위 조직에 침착되는 질병이다. 이러한 현상은 관절의 염증을 유발하여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재발성 발작을 일으키며 요산염 결정에 의한 통풍결절 TOPHI이 침착되면서 관절의 변형과 불구가 발생하게 된다. 추간판 탈출증. 추간판의 손상 및 탈출로 염증이 생긴 신경근에 기계적 압박이 추가되어 경추, 흉추 혹은 요추부 축성 통증 및 신경근 자극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체외 충격파. 강력한 충격파 에너지를 일시에 체내에 전달해 석회 등을 분쇄하는 치료입니다. 체외 금속 고정술. 골절 등에 대해 체외에서 금속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의미합니다. 체내 금속 고정술. 골절 등에 대해 체내에서 금속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의미합니다. 척추압박 골절. 위아래에서 작용하는 압박으로 인해 발생하는 척추뼈의 골절입니다. 척추분리증. 척추의 후방에는 상관절 돌기와 하관절 돌기가 있어 각각 위의 척추 및 아래의 척추와 관절을 이루는데 상관절 돌기와 하관절 돌기 사이에 있는 관절 간의 좁아진 부위협부에 결손이 발생한 상태를 말하며 협부에 스트레스성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척추관 협착증. 척추관 협착증이란 어떤 원인으로 척추 중앙의 척추관, 신경근관 또는 추간공이 좁아져서 허리에 통증을 유발하거나 다리에 여러 복합적인 신경 증세를 일으키는 질환을 말한다. 척추관. 척추관이란 척추 가운데 관 모양의 속이 빈 곳으로 아래 위 척추에 의해 추간공이 생기며 가운데 관 속은 뇌로부터 팔다리까지 신경척수이 지나가는 통로가 된다. 관 모양은 타원형 또는 삼각형으로 경추 부위목 쪽에서 가장 크며 흉추 부위 가슴 쪽에서 좁아졌다가 요추부 허리 쪽에서 다시 커진 후 하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척추 고정술. 인접하는 2개 또는 수개의 척추골에 수술을 하여 부동화하는 것이다. 척추 카리에스, 척추 종양의 병소 탈락에 이어 행하거나 척추탈 구골절, 척추분리증, 척추할주증 등 척추의 불안정성 해소를 위하여 행한다. 추간판 탈출증, 경수증일 때에도 후자에 준하여 시행한다. 방법은 전방으로부터 추체에 침습을 가하는 전방고정법과 후방으로부터 추궁 추간관절, 극돌기에 침습을 가하는 후방고정법이 있고 최근에는 후자의 방법으로 횡돌기관을 고정하는 후측방 고정법이 있다. 창상 드레싱. 상처를 소독하여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족저근막염. 종골 CALCANEUS이라 불리는 발 뒤꿈치뼈에서 시작하여 발바닥 앞쪽으로 5개의 가지를 내어 발가락 기저 부위에 붙은 두껍고 강한 섬유띠를 말한다. 발의 아치를 유지하고 발에 전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며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발을 들어 올리는 데 도움을 주어 보행 시 발에 역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족저근막이 반복적인 미세 손상을 입어 근막을 구성하는 콜라겐의 변성이 유발되고 염증이 발생한 것을 족저근막염이라 한다. 성인의 발 뒤꿈치 통증의 대표적 원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정복술. 골절, 탈구 등이 발생하였을 때 수술이나 손으로 제자리로 되돌리는 치료입니다. 절골술. 뼈를 잘라서 각도와 위치를 재접합하는 방법이다.
골의 변형을 교정하거나 관절 기능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뼈를 자르는 방향이나 자르는 방법은 다양하고 제각기 특징이 있다. 설상골절술, 선상골절술, 사상골절술, 회전골절술 등이 있다. 인공관절치환술. 관절을 관절화, 골두를 모두 절제하고 인공재료로 만든 관절로 치환하는 수술. 대상이 되는 질환은 변형성 관절증, 만성관절 류마티즘, 관절근방의 골종양. 그 밖에 관절 기능의 고도의 황폐를 가져오는 질환이다. 윤활막염. 뼈와 뼈 사이의 일정한 공간으로 자유로운 운동이 가능한 활막성 관절 부위의 안쪽은 윤활막이라는 관절낭으로 쌓여 있으며, 이 관절낭으로 쌓인 관절강은 윤활막에서 분비된 활액이 가득 차 있어서 마찰을 방지해준다. 윤활막염은 관절의 윤활막이 외상이나 염증 등으로 인해 자극을 받아 혈구와 단백질 섬유를 함유하는 점액을 생성함으로써 관절이 붓고 굽히거나 펴는 동작이 제한되는 질병이다. 증세는 관절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데 통증, 경련, 파행증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 유착관절 낭염 50견. 별다른 외상 없이 어깨가 아프고 그로 말미암아 운동이 제한되는 질환을 말한다. 어깨 관절을 둘러싼 조직에 염증이 생기고 관절 낭염 달라붙어 유착, 잘 움직여지지 않고 아파지는데, 의학적 진단명은 유착성 관절 낭염 에드히시브 CAPSULITIS이고 세간에서는 동결견 프로전 숄더이라 부른다. 유양돌기염. 머리뼈의 일부분인 측두골의 귀 아래쪽이 염증을 일으킨 것을 말합니다. 귀에서 분비물이 흐르고 통증이 있으며 두통과 발열이 있습니다. 원인은 중이염의 합병증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항생제 치료를 하며 증상이 심한 경우 광범위 유양돌기 적출술을 합니다. 요통. 척추뼈, 디스크, 관절, 인대, 신경 및 혈관 등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허리 부위의 통증을 의미한다.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요추염좌. 요추 허리뼈 부위의 뼈와 뼈를 이어주는 섬유 조직인 인대가 손상되어 통증이 생기는 상태를 말한다. 하요부 근육염좌라는 말도 쓰이는데, 이는 엄밀히 말하면 근육의 비정상적 수축에 의해 통증이 유발되는 상태를 지칭하는 말이므로 요추염좌의 정의와는 다르다. 그러나 허리에 통증이 느껴질 때 인대가 손상된 것인지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수축하여 생긴 것인지 뚜렷이 구분하기는 어렵다. 또한 요추염좌라도 인대만 손상되었다기보다는 인대의 손상과 함께 근육의 비정상적 수축이 동시에 허리 통증을 일으킨다고 추정된다. 요추염좌와 하요부 근육염좌는 치료와 예후가 동일하여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다. 요추. 척추 중 등뼈 흉추와 엉치뼈 천골 사이의 부분으로 허리 부분을 형성하는 뼈 구조물이다. 염좌비임. 관절을 지지해주는 인대가 외부 충격 등에 의해서 늘어나거나 일부 찢어지는 경우를 주로 말하며, 근육이 충격에 의해서 늘어나거나 일부 찢어지는 경우도 염좌STRAIN라고 말한다. 영어로는 전자의 경우를 SPRAIN, 후자의 경우를 STRAIN으로 구분하여 부른다. 인대나 근육의 일부가 아닌 전체가 끊어지는 경우는 파열럽처이라고 일컫는다. 열상. 불, 열탕, 증기, 기타 고온의 물체와 접촉한 피부 등의 손상을 말하며, 온도, 작용시간, 상처받은 면적 등에 따라 증상을 달리하여 제1도 홍반성 열상, 제2도 수포성 열상, 제3도 괴사성 열상, 제4도 탄화성 열상으로 나눈다. 연골 절제술. 절제술은 파열된 연골판의 경계를 부드럽게 다듬어주고 추가적인 파열을 막는 방법으로 절제 범위에 따라 부분 절제술, 아전 절제술, 전 절제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골 봉합술. 찢어진 연골판을 봉합실로 봉합해주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절제술에 비해 더 제한되어 있습니다. 봉합술은 원래의 연골판을 보존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술 후 보호 및 재활이 절제술에 비해 더 조심스럽고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양아지 마비. 척추의 질환이나 상해에 의한 양아지의 마비를 말한다. 십자인대 파열. 전방 십자인대는 무릎의 앞쪽 움직임에 대한 1차적인 안정 구조물이며 비틀림이나 인대의 힘을 초과하는 저침 때문에 파열된다.
후방 십자인대는 정강뼈가 넙다리뼈에 대해 뒤쪽으로 움직여지지 않도록 버티는 아주 중요한 인대이다. 십자인대 재건술. 십자인대와 가까운 무릎 안쪽을 최소 절개한 뒤 초소형 카메라가 달린 내시경을 관절 내부로 삽입해 인대를 재건하는 수술입니다. 이때 기존의 인대를 완전히 제거하고 자신의 조직을 이식하는 자가이식과 다른 사람의 조직을 이식하는 타가이식 등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인대 이식을 위해 뼈에 뚫은 구멍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재생됩니다. 신경 차단술. 신경을 따라 이동하는 신호를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말하며 종종 통증 완화 목적으로 이용된다. 국소 마취제를 이용한 신경 차단술은 수시간에서 수일가량 지속되는 단기간의 신경 차단술로 신경 근처에 국소 마취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기타 다른 약제를 주입하여 시행한다. 신경용해수를 이용한 신경 차단은 화학물질이나 열, 냉각 등을 이용하여 신경을 수주에서 수개월간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변성시킨다. 신경절제술은 신경 전체 혹은 일부를 잘라내 제거하는 수술로 보통 영구적으로 신경을 차단시킨다. 감각신경을 절제하면 종종 수개월 뒤 새롭게 더 강한 통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감각신경절제술은 드물게 시행된다. 스트레칭. 신체 부위의 근육이나 건, 인대 등을 늘려주는 신전시키는 운동으로 관절의 가동 범위 증가, 유연성 유지 및 향상, 상해 예방 등에 도움이 된다. 스트레칭의 일반적인 원리는 근육의 길이를 확장하여 자연 상태보다 근육을 늘려주는 것이며 유연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근육을 정상의 길이보다 약 10% 이상 늘려야 한다. 스트레칭의 효과는 건의 길이가 늘어남에 따라서 장력이 변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회화. 조직에 칼슘이 비정상적으로 침착하는 것으로 석회변성 또는 석회침착이라고도 한다. 석회화는 괴사 또는 변성으로 이행되어 융해, 흡수가 곤란한 세포나 조직에 생기기 쉽고 그 부위에 생기는 화학 반응의 결과 유도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석회화를 이영양성 석회화라고 한다. 다른 한편 부갑상샘 기능항진 또는 광범위한 골 조직에 파괴가 있고 혈중에 칼슘이 동원되면 정상 조직에도 석회화를 일으키게 된다. 이것을 석회전이라고 한다. 상과염. 팔꿈치 관절의 상과 기시부에 동통이나 국소 압통이 생기는 증후군을 말하 팔꿈치 관절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이다. 테니스, 골프 등 팔을 쓰는 운동을 지나치게 하거나 직업상 팔을 많이 쓰는 사람에게서 발생한다. 바깥쪽 상과염을 테니스 엘보, 안쪽 상과염을 골프 엘보라고 부른다. 사지마비. 척수신경이 손상을 받아서 신경증세가 발생하여 양상지와 양아지의 운동마비를 이른다. 경수 이상의 양측 추체로 장애, 사지의 말초신경장 에다발성 신경염, 길락 마이너스 발해증후군 등 및 근질환에 의해서 생긴다. 불완전 탈구. 뼈가 원래 관절의 정상 위치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약간의 접촉이 남아있는 상태를 말한다. 부종. 조직 내에 림프액이나 조직의 삼출물 등의 액체가 고여 과잉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전신 부종은 체내의 혈관 내액이 모세혈관막을 통해 간질액강으로 이동하여 간질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되면서 세포 외액과 혈관 외액이 과도하게 축적되는 상태를 말한다. 반면 국소 부종은 신체의 일부분만 붓는 것을 뜻한다. 부정유합. 뼈가 제 위치에 붙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불유합은 뼈가 붙지 않은 상태로 골절 부분의 치유 과정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불유합의 경우 골절선이 계속 보이거나 골절 끝 부위의 경화가 확인되며 또한 가골 형성이 비대하거나 없기도 하다. 가골이란 뼈가 부러진 후 붙는 과정에서 생기는 정상적인 뼈 조직으로 가골이 형성되어 뼈들이 붙으면 정상적인 뼈가 된다. 자연적으로는 골절 유합이 일어나지 않으며 골 이식이나 재수술 같은 정형외과적 처치가 필요하다. 부전마비. 기관의 기능이 상실되지는 아니하고 약화된 상태의 마비를 말한다. 봉화지겸. 진피와 피하 조직에 나타나는 급성 세균 감염증의 하나로 세균이 침범한 부위에 홍반, 열감, 부종, 통증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대부분이 어군 용혈성 사슬알균이나 황색 포도알균에 의해 발생한다. 본스캔, 뼈스캔. 골격계 질환에 대한 예민도와 높은 해상력의 핵의학 영상 검사이다. 뼈스캔은 뼈의 신생 형성이 활발한 부위에 섭취되는 방사성 의약품을 정맥 주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이 방사성 의약품이 전신의 골격에 섭취되는 것을 특수한 장비를 이용하여 영상화한다. 이러한 뼈의 신생 형성은 암의 뼈 전이가 있거나 골절, 인대나 힘줄 손상에 의한 뼈 자극, 기타 대사성 질환에 의한 뼈의 무기질 대사 변화, 관절 질환 등에서 증가하게 되며 이에 따라 뼈 스캔에서 높은 섭취 형태로 나타난다. 방사통. 질환 발생 부위와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가 같은 신경 분절에 속해 통증이 퍼지거나 전달되는 상태를 이른다. 디스크가 탈출해 연결된 신경을 압박하여 다른 부위의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 그 예다. 반월상 연골 파열. 넙다리뼈와 정강뼈 고평부 사이에서 있는 C자형의 반달 모양의 연골이 파열되는 질환이다. 반월상 연골의 MENISCUS은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을 하는 섬유연골성 조직으로 외면은 두껍고 내면은 얇다. 대퇴골 하단의 내외측과는 말한장같이 돌출되어 있고 경골의 내외측과도 고르지 못하여 이에 적응되도록 좌우 두 개의 연골륜이 부착되어 완전한 관절화를 이루고 있다. 반월상 연골은 무릎이 굴곡하면서 동시에 회전 운동이 가해질 때 손상이 일어난다. 즉 땅에 고정된 하퇴에 대하여 대퇴의 내외 전력이 가해지면서 내측 반월상 연골에서 손상이 일어나며 대퇴의 외회 전력이 가해지면 외측 반월상 연골이 손상된다. 내측 반월상 연골의 파열은 단독 파열 또는 앞십자인대 같은 인대 손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또한 무릎의 역학기전 장애를 유발하며 퇴행성 관절염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된다. 물리치료. 열이나 얼음, 공기, 광선, 전기, 전자기파, 초음파, 기계적인 힘, 중력 등을 이용하여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조직의 치유를 촉진시키고 신체의 움직임을 향상시키는 등 특정한 목적의 치료 효과를 얻고자 하는 시술을 말한다. 무지외반증. 엄지발가락의 제일 중족 발가락 관절을 기준으로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과도하게 휘고 엄지발가락과 관절을 이루는 중족골은 반대로 안쪽으로 치우치는 변형이다. 이 변형은 발의 수평면에서의 변형을 의미하는 용어이지만 실제로는 발가락이 발등 쪽으로 휘거나 회전하는 변형을 동반한 3차원적인 변형이다. 무릎 연골 연화증. 관절 내 연골 조직이 약해지거나 손상된 것을 의미하며 관절 연골은 관절 내 골단부를 둘러싸고 있다. 관절 연골은 뼈의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작용을 하고 뼈가 마찰 없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관절 연골이 약해지는 부분이 점점 늘어날수록 연골은 갈라지거나 실타래처럼 벗겨진다. 심한 경우에는 파괴된 연골이 완전히 마모되어서 슬개골 뒷면의 뼈가 노출되기도 한다. 하지만 연골 연화증이 있다고 해서 통증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관절은 뼈와 뼈를 연결시켜주는 곳을 말하며 관절은 관절의 활액을 생성하는 얇은 막인 활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 활막의 지속적인 염증 반응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염증성 전신질환이며 활막의 지속적인 만성 염증 반응으로 인하여 관절의 연골 손상, 골 미란이 일어나며 결국은 관절의 파괴가 일어나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 주요한 임상적 특징이다. 도수치료.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비수술 치료의 일종으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에 의거하여 병의원 내에서 의사 혹은 의사의 감독하에 물리치료사가 맨손을 이용해 척추나 사지의 연부 조직, 관절의 위치를 바로잡고 통증 및 체형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깁스. 소석고의 분말에 물을 가하면 신속하게 굳는 성질을 이용한 것으로 주로 정형외과적 치료에 사용된다. 깁스는 독일어로 석고라는 뜻이다. 붕대에 분말 석고를 묻혀두고 사용 직전에 소명반을 가한 4243의 온수에 담근 후 신체에 필요한 곳에 약 0.5cm 두께로 감는다. 약 20분 후에는 붕대가 단단하게 굳는데 이것을 깁스 붕대라고 한다.
깁스붕대에는 직접 몸에 감는 깔개 없는 깁스붕대와 미리 깔개로 손이나 헝겊을 감아서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하는 깔개 있는 깁스붕대가 있는데, 전자는 골절 등 환부를 조금이라도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경우에 쓰이고, 일반적으로는 후자가 쓰인다. 골절이나 뼈 관절의 염증 치료 등 그 용도가 다양하며, 필요에 따라 척추질환에는 깁스벨트 깁스코르셋이 사용되고, 개방골절이나 골수염 등에는 그 일부를 도려내어 상처를 관찰할 수 있는 깁스도 있다. 플라스틱을 이용한 붕대 재료도 있다. 근전도 검사. 근전도 기기 ELICTROMYOGRAPH를 사용하여 근육의 전기적 활성도를 확인하는 검사 방법이다. 다시 말해 신경 자극에 대한 근육의 반응을 근육 내 전기적 변화를 감지하여 검사하는 것이다. 근육은 신경의 지배를 받고 근육 자체에도 미세한 전류가 항상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늘이나 전극 등으로 확인하여 근전도 기기로 기록하면 말초신경에서 근육 자체에 이르기까지 근육이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말초신경 및 근육에 여러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근전도 검사로 이를 정확히 검사할 수 있다. 검사 목적은 주로 근육 위축과 신경 장애와 같이 근육 약화를 초래하는 근육의 상태를 찾아내기 위한 것이다. 근이완제. 근육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하는 약물이다. 양리작용과 사용 목적, 효능에 따라 말초성 근이완제와 중추성 근이완제, 근소포체 억제제로 분류된다. 말초성 근이완제는 환자의 수술, 마취 또는 진정 시에, 중추성 근이완제와 근소포체 억제제는 통증을 동반한 근육의 경련 또는 긴장 시의 근육 이완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근육주사. 약제를 투여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이며 적은 양을 투여하는 약제에 사용된다. 약제는 화학적 성질에 따라 빨리 흡수되기도 천천히 흡수되기도 한다. 근육주사는 종종 삼각근, 외측광근, 측둔근, 배둔근에 놓는다. 근육병. 점진적인 근력 감소로 인한 보행 능력의 상실과 호흡 근력의 약화, 심장 기능의 약화 등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군이다. 임상 양상에 따라 선천성 근육 퇴행 위축 컨제너털 머스크열러 디스트러피, 두시엔느 근육 퇴행 위축 두셴 머스크열러 디스트러피, 베커 근육 퇴행 위축 베커 머스크열러 디스트러피, 사지 연결 근육 퇴행 위축림 거덜 머스크열러 디스트러피, 얼굴 어깨 위팔 근육 퇴행 위축 FACIOSCAPULOHUMERAL 머스크열러 디스트러피, 근육 긴장 퇴행 위축 MYOTONIC 디스트러피 등으로 구분된다.